네, 지난 2년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을 보면 불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분양 당시에는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나는 비싸게 분양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분양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인근 지역에 분양하는 현장이 있다, 이 시세를 보면은 과거의 분양가가 정말 저렴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2년 전에 분양받았던 분들과의 수익에서의 차이는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굉장히 큰 갭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분양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또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 가격에 분양받아도 여기서 더 오를까요? 얼마나 오를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그래서 똑같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얼마가 오를지, 가격이 어느 정도나 갈지는 신의 영역이다. 내가 답변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르긴 할 것 같다 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질문하죠. 설마 떨어질 일은 없겠죠? 떨어지지는 않겠죠? 라는 내용인데요. 이 가격이 훅 올라갔다 그래서 또 짧은 기간 내에 훅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요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가격 상승 요인을 보자면 첫 번째, 수요 증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많은 투자자의 유입이 예상이 되고요. 분양하는 현장들은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의 원리를 따져보면 수요와 공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수요 늘어난 그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권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토지의 용도가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중공업 지역의 땅값을 보면은 이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곳들과 비교하면 정말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값 다 오르면서 그 일대 땅값 다 올랐죠. 하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중공업 지역,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지가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저평가되어 있던 땅이 어느 정도 제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워낙 높은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어느 정도는 적정가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잘 된다,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제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굳이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에 나도 편승해야겠다. 언제 중공업 지역이 이런 대접을 받아왔나 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시장은 땅 가진 사람이 최고죠.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시행하려는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공급 부지를 계속해서 찾는 거고, 이러한 공급 부지를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높은 금액으로 땅을 샀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행하는 측에서는 분양가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가격 상승이 분양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자재 값 상승입니다. 이건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건설하는 현장에 적용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년 사이에 철근 값은 50%가 상승했고 시멘트 값은 20%가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재 값이 상승한다, 공사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이 돼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2022년도의 건설 경기를 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자재 값은 비슷하거나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이 사업에 관한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 자금만을 대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PF를 통해서 이걸 충당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자금이 본인 자금이 아닌 타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있어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 역시도 영업이익에서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 비용에 있어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부분 역시 분양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역시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한 요인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이제 나가는 비용을 따져보자면 먼저 토지 매입가가 있겠죠. 토지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업을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행사의 운영비가 있을 거고 분양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 분양이 완판되고 났을 때 이러한 비용들을 제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남게 되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이제 앞으로 나올 곳들은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시행사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많이 남기고자 분양가를 높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가 한순간에 훅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에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 가격 상승 요인이란 제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